여러분 반가워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학통에서 뭐 배웠습니까? 그쵸? 정규풀을 배워서 정규풀을 가지고 표준 정규풀의 표준을 만든 다음 그걸 가지고 표를 벗어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했죠. 꽤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번 시간에 배운 정규풀 전에 오늘 배울 걸 이항부호와 정규부호도 관계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건 이거나 보면 돼요. 아, 나는 뭔지 몰라도 정규부호가 이렇게 따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 해줄게요. 얘는 Z라는 변수로 바뀌고 표준 정규부호로 바뀌는데 이 가정에서는 표준화 이게 사용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규부호로 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항부호에서 얘를 갈 수 있습니다. 뭐냐?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n이 np를 곱해주면 평균이고요. np의 q가 즉 1-p거든요. 이걸 곱해주면 이게 얘랑 같아지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수능이 나와서 축 던져주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부호가 이 정규부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를 나올 때 우리는 대학 과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줄게요. Q가 1-P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Q가 되어 있으니까. N이 충분히 클 때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0 이상일 때 뭐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N을 충분히 크다는 걸 무시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인데 이걸 무시하고요. 사실은 B가 N이 6분의 1을 가정할게요.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옆에 곡선 보면 n이 10일 때, 11일 때, n이 10일 때, 20일 때 쭉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n이 커질수록 거의 어떻게 정규부호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처음에 10일 때는 막 올라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무시하고 n이 충분히 크다는 걸 준다고 가정하고 그냥 바로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 뭐랬냐면 한 개 주사위를 720번 던졌다. 6의 눈이 100번 이상 300번 이하 나온다. 그러면요. X는 이상확률 변수에서 이항부호 720번을 던집니다. 주사위를 6의 눈이 나온다. 6분의 2죠. 이 경우를 따릅니다. 그럼 사실 720번이기 때문에 물어본 게 뭡니까? 100회 이상 132회 구해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 만약에 정규풀을 안 쓴다? 그럼 이래 써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720회. 몇 번? 100번이겠죠, 100번. 100에, 6분의 1에, 100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6분의 5에, 620번에, 더하기, 720번에, C에, 101에, 6분의 1에, 101에, 뭔가 이상하죠?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쭉쭉쭉 해서, 그럼 130번, 720번에, C에 130번 나오고, 6분의 1에 130이고, 6분의 5에 720, 140 빼서 그러면 나는 590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어쩌기 힘든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720분이 아니고 좀 작더라도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러면 X는 정규풀 따라갈 수 있겠네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게 뭡니까? 720 곱하기 6분의 1인 거죠. 120이죠. 120이고 120 곱하기 Q는 6분의 5죠. 100이죠.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따라가서 100번 이상, 140 이상이니까 어찌 됩니까? 그렇죠. 구하는 건 P가, X가 100번 이상 130 이하를 구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풀지 않아도 그럼 Z를 바꾸는 공식이 있으니까 자 가볼까요? 앞에 이렇게 이 공식 있지 않습니까? Z 표준화 공식. 그리고 그걸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Z는 시그마 10이죠. 100-120, 마이너스 20부터 시그마 10이죠. 140-120, 10. 그러니까 Z는 마이너스 2부터 1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냥 따라가면서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단, 여기서 어째 문제냐면 단, P가 Z는 0부터 1까지가 0.3413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줍니다. P, Z가 뭐 주겠습니까? 1 주면. 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2를 줍니다. 마이너스는 절대 안 주거든요. 우리가 생긴 형태가 0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Z를 주기 때문에 항상 어느 쪽을 줄 거라는 걸 명심하면 됩니다. 0.477입니다. 그럼 이 생긴 형태는 Z가
가운데 0을 중심으로 1부터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이거와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부터 0은 똑같은 게 뭡니까? 0부터 1랑 똑같은 거죠. 0부터 1 똑같으면 더하면 되니까 어째입니까? 얘는 Z가 0부터 2 더하기 Z가 0부터 1을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즉, 이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더하면 5, 8, 1, 8, 0.8185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얼마 안 나오니까 나오는 거 그냥 풀어볼게요. 이론을 좀 설명했으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배수 x가 이항풀을 따른다. 어떻게 따르느냐? b를 따르는데 600하고 5분의 1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를 때 오른쪽 표준정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 구해라. 1번 p는 x가 204, 264. 자, Z 보겠습니다. Z는 Z가 0부터 Z가 되어 있고요. 자, 1.0, 2.0, 3.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413, 0.4772, 0.4987. 자, 그러면 얘는요. P는 Z는 시그마가, 자, 얘를 시그마 바꾸기 전에 어째 바꿉니까? 그렇죠. 이거 바꿀게요. X는 이제 N을 따릅니다. 600 곱하기 5분의 2 하면 5, 1은 5, 5, 10, 120 곱하기 2니까 240이고요. 240 곱하기 Q가 5분의 3이니까 83. 그렇죠? 5, 4, 20, 48, 3, 8, 100. 그렇죠? 100. 이렇게 되죠. 3. 144니까 12의 제곱이죠. 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시그마가 1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바꿔주지 않으면 문제는 못 푼다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럼 시그마가 10이니까 12에 204 빼기 230, 204 빼기 240, 마이너스 36. 12분의 264 빼기 240, 24. 그러면 Z는 마이너스 3부터 2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마이너스 3부터 2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곡선이 이렇게 해서 표준정의부가 0이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면 0부터 2와 0부터 3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Z가 0부터 2 더하기 Z가 0부터 3을 더해주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럼 볼게요. 0.4772와 0.4987을 더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9, 5, 8, 7, 9. 그렇죠? 그래서 답은 0.9759이 되겠습니다. 0.9759. 자, 답이 되고요. 1번 답 이겁니다. 2번 볼게요. 이 표준정의표를 이용합니다. 이제는 P가 X가 252 이하입니다. 그러면 Z는 시그마 뭐였습니까? 12였죠. 12분의 252 빼기 240, 12죠. 그럼 Z는 1 이하입니다. Z를 그리면요. 가운데 0이면 1 이하라고요. 그럼 얘는 가운데는 0.5니까, 그쵸? 0.5 플러스 얘를 더해주면 됩니다. 쟤는 뭡니까? P가 Z는 0부터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프 보면. 그럼 0.5고요. 0부터 1까지는 0.3413이니까 더하면 0.8413 이렇게 되는 문제죠.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는 모의고사에 좀 자주 출제되는 우리 실생활 응용이 되는, 활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 독립이죠. 이 환자 독립을 봐야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환자는 뭐 기저질환 있고, 이 환자는 뭐 면역 있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150명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 이 X는 뭐냐면요. 확률이 치유된다. 그러면 환자의 수를 잡으면 돼요. 150명 좋기 때문에. 환자의 수가 이항포 150을 잡는데 치유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0.6입니다. 이걸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Z표를 볼게요. 1.0, 2.0을 줬죠. 그랬을 때 P, Z, 0부터 Z고요. 0.3413과 0.433 이걸 문제 많이 풀면 오래 외워주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럼 얘는 어찌 됩니까? X는 정규부호 150 곱하기 0.6, 5, 6, 30, 90 곱하기 0.4, 9, 4, 36, 6의 제곱. 이렇게 정규풀 따라가는 걸로 바뀝니다. 여러분 맞죠? 이까지 따라왔죠? 이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99명 이상 P가 X가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겠죠? Z는 시그마가 6, 99 마이너스 90 그러면 Z는 6분의 9, 즉 1.5가 되겠죠. 1.5 이상 되는 걸 찾으니 어떤 말이냐? Z를 곡선을 그리면 0부터 1.5가 되면 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가운데가 쭉 0.5였습니다. 0.5에서 빼주면 되겠죠. 0.5에서 얘는 어찌 구하냐? P가 Z가 0부터 1.5인 구간을 빼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 구간이 어찌 됩니까? 1.5, 1.5 안 줬습니까? 1.5네요. 잘못 주지 않았겠죠. 0.4331을 줬습니다. 그럼 0.5에서 0.4331을 빼면 되는 문제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9, 9, 10, 8, 6, 6, 0. 0.0668 되겠습니다. 어쩌습니까? 해봤더니 크게 어렵고 문제는 없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규포를 관계를 알면 앞에서 배운 표준화는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이항분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주기 때문에 빨리 독립이 이거 횟수가 좀 많은데 이항분포네 빨리 이거는 정규화를 넘어서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거의 끝났거든요. 학통이 마지막 통계적 추정에 모집단과 표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학생들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